자, 오늘 그 교재 38쪽 한번 보세요. 38쪽 장부. 그 장부라 하는 거는 모든 거래를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 아래 보면 종류,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죠. 주요부에는 두 개입니다. 분계장과 총계적 원장. 그 외에는 모두 보조부를 하죠. 보조부를 우리가 구분합니다.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으로 구분하죠. 보조부는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보조 기입장 하는 거는 분계장을 보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장을 보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거의 쭉 열거돼 있죠. 그죠? 현금 출납장, 또 뭐 매입장, 매출장, 받으름 기입장, 뭐 지급계 등등. 보조 원장은 여기 이제 상품 재고장, 그죠?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등등. 그죠? 이런 게 보조 원장이다. 그 박스에 보면은 특수 분계장이 나와 있죠. 또 특수 분계장이라 하는 거는 이 보조 기입장을 보조부 역할과 함께 분계장화한 것을 말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보조 기입장에다가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게 있죠.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면 현금 계정, 요걸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걸 우리가 특수 분계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걸 하나하나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합해 가지고 뭐 100원 몽땅 월말에 일괄 정기해 버리죠. 한목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몽땅 옮기다 보니까 기장이 간소화된다. 그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기장의 간편, 한마디로 기장 간편이죠. 기장을 간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특수분계장이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아래 3번에 보면은 장부기입상의 유의사항, 요거는 뭐 참고입니다. 참고를 보시고, 오른쪽에 그 보면은 그 표기 나와 있죠. 원 표시라든가 뭐 단가 표시 같은 거, 이런 것도 참고로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전표제도 나온다. 그죠? 전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전표는 3전표제를 많이 사용한다. 현금이 들어왔을 때는 입금전표, 현금이 나갔을 때는 출금전표, 현금이 없으면 대체전표. 실무에 가면은 요 대체전표가 그죠? 전부 대체와 일부 대체 또는 뭐 차변 대체, 대비 대체 이렇게 나오지만은 우리는 그냥 이론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다. 그죠? 입금, 출금, 대체. 현금이 들어오면은 입금, 현금이 나갔을 때는 출금, 현금이 없으면은 대체 거래다. 알겠죠? 대체 전표. 그냥 이렇게만 아세요. 현금이 들어오면 무슨 전표? 입금. 현금이 나가면 무슨 전표? 출금. 현금이 없으면은 대체. 아시죠? 여기다가 상품을 사왔다 매입 전표, 팔았을 때는 매출 전표, 요 두 개가 추가되면은 모두 5개죠. 그 5전표제라 이랍니다. 알겠죠? 말 뜻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래고 내려가면은 전표의 뭐 특징 같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기장 사무를 분과별로 담당할 수가 있고, 정기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장부 조직이 간소화되죠. 그리고 전표는 그 기표한 사람이 도장을 찍죠. 그죠? 사인을 하든가. 그래서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죠. 초기 책임 소재가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래 5번에 가면 이제 결산이 나오죠. 마지막 이제 우리 결산한다. 이 결산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결산의 그 예비 절차, 준비 절차라죠. 그리고 결산의 본 절차, 그리고 결산 후 절차. 이렇게. 예비 절차는 이제 준비 절차다. 알겠죠? 준비 절차. 요 준비 절차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시산표 작성하고, 그리고 연말에 정리할 사항, 재고 조사표 작성, 그리고 아까 우리 한번 해봤죠. 그죠? 정산표 작성. 요거는 기업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죠? 이미 필수가 아니다. 그죠? 정산표는 요걸 우리가 예비 절차다.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알겠죠? 후 절차는 뭐냐? 이게 재무제표죠. 그죠? 결산 후 절차는 이제 결산 보고서 작성하는 거다. 재무제표. 그럼 결산 보고서가 뭐냐? 재무상태표. 우리 흔히 말하는 대처대조표. 그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이 네 개를 우리가 기본 재무제표로 하는 겁니다. 요거 재무제표 작성한다. 여기 결산 후 절차. 요거는 말하면 결산 전 절차, 예비 절차, 준비 단계다. 그죠?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그리고 이게 기말의 정리사항들입니다. 본 절차는 이제 계정 과목 간에, 그죠? 대체를 하고 장부를 마감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기로 넘긴다. 그죠? 차기 이월. 이 과정을 우리가 본 절차로 하는 겁니다. 계정 간에 대체하고 마감하고 이월시킨다. 그죠? 본 절차. 그 우리 교재 보면은 굉장히 이게 좀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시산표 작성, 요거는 예비 절차,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다음 중 예비 절차에 속하는 거 어느 거냐, 이런 무섭니다. 요거, 그죠? 딱 세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요렇게. 정산표. 알겠죠? 후 절차는 이거. 그 외에 나오는 거는 전부 본 절차다. 그죠? 요거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제가 줄여서 그냥 요래했습니다. 제가 대체 마감 2월. 알겠죠? 예, 2월이 말이다. 그래서 그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40페이지 보면은 본 절차. 그게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많습니다. 결국 이게 본 절차는 사실은 굉장히 실무에 가면은 복잡죠. 그죠?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한 거 이제, 그죠? 원리만 이해하셨고, 그거 보면은 비용과 수익을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한다. 이런 계정 하나 설정해 주죠. 집합 손익이라 그랬다. 그죠? 집합 손익이라는 거는 손실과 이익을 집합시켰다. 그럼 결국 여기에 비용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 여기는 수익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 금액이 이게 50원이다. 그죠? 이게 60원이면은 10원 남죠. 그죠? 이때 요 집합 손익계, 이 손익계정에서는 요 10원을 자본금에 대체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본금 계정에다가. 자본이 증가되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에서는 단기 순이익으로 마감하지만은, 요런 손익계정에서는 자본금으로 마감해버립니다. 자본금. 이렇게 마감하고. 그리고 그거 보면은 집합 손익계정 잔액, 두 번째 나와 있죠. 그죠? 자본금으로 마감한다. 원장 각 계정을 마감한다. 원장,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게 있죠. 원장이라는 거는 이런 계정을 원장이라 한다. 그죠? 예. 원장 하면 이제 우리 조금 전에 했습니다. 현금 계정. 그죠? 이런 현금 계정에 만약에 차변에 100원이 있다. 그죠? 대변이 만약에 70원이다. 그러면은 30원 남아있죠? 그럼 요 30원 남아있는 거는 다음 해로 넘겨야 됩니다. 그죠? 이걸 뭐라 하죠? 차기 2월, 12월, 30일. 이렇게 마감한다. 차기 2월. 요래 마감하고, 이렇게. 마감선 끊고. 합계는 100원.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 끝났으니까 반대로, 그죠? 1월 1일 날 해서 정기 2월, 이렇게 30원. 요래 마감하죠. 이렇게 차기 2월로 마감하는 방법을 우리는 영미식 마감법이라 이랍니다. 이거 우리는 영미식 마감법이다. 알겠죠? 예. 그런데 요 차기 2월 대신에, 요래 차기 2월로 마감하지 아니하고, 요 차기 2월 대신에 잔액 30원 요래 마감하는 방법을 우리는 대륙식 마감법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 이쪽이죠. 그죠? 영미식 마감법이다. 그 영미식 마감법은 잔액을 뭐라 하죠? 차기 2월로. 잔액으로 마감하는 거는 대륙식. 우리나라는 주로 차기 2월로 마감 많이 합니다. 그죠? 영미식 마감법을 택했다. 우리나라는. 그죠? 아, 차기 2월이다. 요래 마감하고, 그 자산부 재자본은 차기율로 마감한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게 있죠. 보험료 계정, 이런 비용 계정이 나왔다. 그죠? 비용 계정이 만약에 30원에 발생했다. 이 비용 계정은 이거는 차기율로 안 합니다.
비용은 원래 발생됐잖아. 그죠? 이거는 그냥 12월 말로 해서 손익으로 마감해버리죠. 이렇게. 손익 30원 하고, 요렇게 끝내버린다. 그죠? 이렇게. 이거는 넘어오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 자산부 재자본은 잔액이 남아있으면 계속 넘어오지만은 원래 비용이 30원 생겼잖아. 그게 다음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원래 비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마감은. 자, 보세요. 자산 계정이나 부채 계정이나 자본 계정은 마감을 차익 이율로 마감한다. 그죠? 차익 이율로 마감하고, 그리고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 이런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은 손익으로 마감한다. 이렇게 마감하는 방법을 무슨 식이라 한다? 영미식 마감법이다. 그 차익이율 대신에 잔액으로 마감하면 무슨 식? 대륙식 마감법. 알겠죠? 예. 그 말뜻만 이렇게 하나씩 아시면 되고, 요래 마감하는 것이 영미식이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부 재자본은 잔액이 있으면 계속 다음에 넘어간다. 그죠? 요 잔액이 계속 살아있잖아. 그죠? 다음에 넘어가죠. 그래서 자산부 재자본 계정을 우리는 실질 계정이다, 실제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질 계정이다 또는 실제 계정이다. 그런데 수익 비용은 이거는 우리가 명목 계정이라 하죠. 그죠? 명목상 계정이다. 또는 다른 말로 임시 계정이다. 1년 동안만 생기죠. 그죠? 다음에는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계정이다. 네, 다시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실질 계정이다, 실제 계정이다 이런 표현하고, 수익과 비용 계정을 명목 계정이다, 임시 계정이라 합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알겠죠? 다음 중에 실질 계정이 어느 거냐? 자산부채 자본 찾아면 되죠. 그죠? 임시 계정이 어느 거냐? 수익 비용. 알겠죠? 수익 비용을 다 같이 뭐라 한다? 명목 계정 또는 무슨 계정? 임시 계정. 자산부채 자본을 다 같이 시작. 실질 계정 또는 실제 계정. 알았죠? 이렇게 표현한다. 요거 하나. 객관식 문제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요런 거. 예, 요런 거. 요런 거죠. 영미식 마감법 요런 거. 그냥 간단하게 뭐 크게 이런 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몇 번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다. 알았죠?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임대료 뭐 이자를 할까요? 임대료 뭐 같은 겁니다. 그죠? 임대료 1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죠? 집세를 내가 100원 현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뭐가 들어왔습니까?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임대료가 들어왔습니까? 현금이 들어왔잖아. 그죠? 내 주머니에 이게 현금이 들어왔지. 현금이 들어왔는데 무슨 명목으로 들어왔죠? 명목이 임대료잖아. 그죠? 이거 우리가 임시 명목 계정이라 합니다. 이거는 실지 계정. 실제 늘어난 걸 현금이 늘어났잖아. 자산. 그죠? 그 요건 우리가 자산부 자본은 무슨 계정이다? 실질 계정. 요걸 뭐라 하고? 명목상 계정이다. 알겠죠? 예. 아래 그 이제 보면은 시산표가 나와 있죠. 시산표 계정은 시산표는 왜 작성한다 그랬죠? 원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종류는 아래 보세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제 해봤으니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런 시산표가 우리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시산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그러면 계정이 모든 게 들어가죠. 그죠? 자산, 여기에 부채, 자본, 비용, 이런 수익이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은 이 차변 합계와 이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이 있죠. 그죠? 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항상 같아야 되죠. 그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검증하는 겁니다. 시산표는 원장이 맞나 틀렸나, 그죠? 원장의 정부 맞나 틀렸나, 요걸 확인한다 그랬죠. 그죠? 원장이 맞나
틀린 날을 확인하는 것이 시산표인데 뭘 보고 확인하느냐? 요걸 보고 확인합니다. 전체 합계 가지고. 합계가 서로 일치되어야 되죠. 요걸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보세요. 자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10원 적고 여기에 10원 적을 것을 2번 적어버렸습니다. 2번. 이중으로. 그러면 2번 적었으면 틀렸죠. 그죠? 틀렸지만 이건 어떻게 되죠? 같아지잖아. 그죠? 이거는 발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맞나 틀린 날을 알기 위해서 작성하지만은 이 원장의 정부를 알아보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 그죠? 없는 오류가 있다. 바로 이런 거죠. 그죠? 차변, 대변에 이중으로 기입했다. 이중 기입했다. 이거는 양변에, 차변과 대변의 양변에, 양변이라는 거는 한 거래입니다. 그죠? 모든 거래는 양쪽에 생기잖아. 그죠? 거래를 이중 기입했으면 이거는 발견할 수 없는 거래고. 이걸 만약에 양쪽에 동시에 누락해 버렸습니다. 빠뜨려 버렸다. 그죠? 동시 누락. 그러면은 이거 동시에 빠뜨려 버렸으면 이거는 같아지잖아. 그죠? 이것도 알 수 없다. 동시 누락.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누락해 버렸다. 알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그죠? 금액은 정확한데 자산에 여기에 적을 것을 부채 여기에 적을 것을 그죠? 여기 안 적고 여기 적어 비용에다 갖다 놨다. 자산에 기장할 것을 비용에 했다면 이거는 금액은 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없다. 세 번째, 계정 분류의 오류. 그죠? 그러니 계정 분류의 오류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알겠죠? 자, 다시 시작. 이중기입, 동시누락, 계정 분류 오류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순서가 우리 지금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서론부입니다. 총설이죠. 그죠? 회계, 우리 원리, 전체 흐름. 요게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본론은 이제 강론이라 합니다. 강론. 예, 개정 과목. 여기 본론에 가면은 이제 하나하나 현금에 대한 거,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게 이제 본론이죠. 그죠? 강론이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서론 부분에서 이론 문제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요거. 우리 시험에. 요거. 알겠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와 없는 오류. 있다는 거는 여기에 만약에 10원, 10원 적을 것을, 그죠? 여기에는 10원 적었고, 여기에는 8원 적었다면 이거는 틀리니까 발견할 수 있죠. 그죠? 똑같이 오류, 이중기입했거나, 동시누락했거나, 계정분류 오류는 발견할 수 없다. 일단 이렇게 우선 아시고. 알겠죠? 예, 됐습니다. 자, 그게 한번 보세요. 41쪽에 동그라미 3번 거기 보면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나와 있죠. 그죠? 기억. 거래 전체의 붕괴가 누락되거나 전기가 모두 누락되었으면 이거는 발견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거래를 중복하여 붕괴하였거나 이중 발견할 수 없다. 그죠? 세 번째는 분계장에서 계정에 전개할 때 대변과 차변을 반대로 했다면 이것도 알 수가 없죠. 그죠? 다른 계정 과목의 같은 변에 전개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을 비용을 했다면 알 수가 없죠. 두 가지 오류가 우연히 중복되어 상기되는 게 이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놨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건 이거다. 그죠? 요거만 알면 다 이해할 수 있겠잖아. 그죠? 이중기입을 했거나 동시누락이거나 계정분류에 오류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그죠? 아시겠죠? 예,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시산표는 합계가 같아야 되는데 요게 틀리더라.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잠깐 보세요. 요약해 볼게요. 거래가 발생합니다. 거래를 우리는 분계장에 기장하고
요 분계장에서 다시 총계정 원장을 작성하고 원장이 맞나 틀리나 작성하는 시산표라 그랬죠. 요 시산표는 항상 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죠? 이 합계가 같아. 이게 만약에 틀리더라. 그러면 이제 발견하는 순서는 역순이다. 역순. 그래서 분계장에 가는 절차를 우리는 분계를 합니다. 그죠? 분계장에서 원장에 옮기는 절차를 우리는 정기한다 그랬죠. 원장에서 시산표에 옮기는 절차를 우리가 이기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기했다. 요거는 분계, 요거는 정기, 요거는 이기라 합니다. 그럼 시산표에 차변, 대변 합계가 틀리면 이 오를 발견해야 되잖아. 발견하는 순서는 이걸 확인하고 요걸 확인하고 원장 확인하고 정기 확인하고 분계장 확인하고 분계 확인하고 거래 역순으로 한다. 알겠죠? 역순. 그럼 보세요. 1번 그 시산표의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오류 발견 순서다. 그죠? 기억.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이걸 검토해보고 첫 번째. 2번 원장 각계정의 시산표에 올바로 이기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이기를 확인한다. 그죠? 3번 원장 각계정의 합계 또는 잔해를 원장을 검사한다 그랬죠. 검산, 요거 검산. 네 번째 분계장으로부터 원장의 정기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정기를 확인한다. 그죠? 다섯 번째 분계장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 이래 돼 있죠. 그죠?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분계도 확인할 거고 또 거래도 확인하고 하겠죠. 그죠? 요 우리 책에 지금 순서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결국 역순이다. 그죠? 아,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찾아간다. 알겠죠? 시산표 확인, 이기, 원장 확인, 정기 확인, 분계장 확인. 이런 순서로 하는구나. 아시겠죠? 요게 발견 순서다. 알았죠? 예. 자, 뒤로 이제 한번 가보세요. 42쪽에 가면은 거기에 네 번째 재고조사표 바로 이게 나왔다. 그죠? 우리 이제 재고조사표다. 예, 바로 이거죠. 그죠? 재고조사표. 예, 이 재고조사표가 바로 뭐냐? 기말에 정리할 사항.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정리할 사항이 있다. 그죠? 연말에 정리할 사항. 그럼 연말에 이제 정리할 사항의 대표가 뭐냐? 자산에서 정리할 사항. 두 번째는 부채에서 정리할 사항. 자본에서 정리할 사항. 그리고 네 번째는 수익과 비용에서 정리할 사항. 그죠? 연말에, 기말에 정리할 사항.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주로 시험 문제를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파트가 이거죠. 그죠? 예. 오늘은 이 부분을 먼저 제가 해드릴게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요거. 알겠죠? 예. 수입, 비용 부분부터. 뒤에 가서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나왔나,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보세요. 기말에 정리할 사항이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아파트에 가면은 화재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화재 보험료는 1년치를 미리 지급합니다. 아파트에 근무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화재 보험료를 1년치를 미리 주죠. 그죠? 만약에 이날 지급했습니다. 보험료 1년분 120원을 지급했다. 그죠? 지급했는데 오늘이 이날입니다. 12월 31일. 오늘 결산이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월 1일 날 내가 화재 보험료 12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오늘 결산합니다. 그죠? 결산하면은 오늘 보면은 요 기간 동안은 날짜가 지났죠. 날짜가 지났습니다. 몇 개월 지났죠? 몇 개월 지났죠? 4개월이잖아. 1년에 120이면 한 달에 10원씩이죠. 그죠? 40원은 날짜가 지났다. 그죠? 요거 8개월 안 지났죠? 80원 안 지났다. 그죠? 미경과. 그럼 우리는 장부에 보세요. 9월 1일 날 거래가 발생하면 일단은 분계를 합니다. 그죠? 분계를 하는데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9월 1일 날 요 시점에 보험료 12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분계를 했겠죠.
붕괴하고 장부에 기장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보세요. 우리가 12월 말에 와서 보니까 날짜가 경과한 것이 40원 있고 아직 경과 안 된 게 80원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 장부에 보험료가, 금년의 보험료가 120원 돼야 될까요? 40원 돼야 될까요? 80원 돼야 될까요? 금년에 얼마죠? 40원이죠. 바로 요거 40원입니다. 올렸게. 그죠? 그러면은 올려본 요것만 장부에 기장돼야 되잖아. 그래서 장부에 지금 120원 돼 있죠. 그럼 요 120원을 40원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 이걸 우리가 수정한다. 이걸 수정 붕괴라 하는 겁니다. 결산 때 한다. 결산 수정 붕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돈은 나갔잖아. 그죠? 120원 나갔을 때 120원 기장하고 연말 가서 이런 걸 이제 정리하죠. 그죠? 수정. 그러면은 12월 31일 현재 자, 수정하는데 보세요. 이 120원을 40원으로 수정한다. 그죠? 그럼 수정한다면 이래 줄 긋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붕괴로 하는 겁니다. 붕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얼마를 빼야 되죠? 80원 빼야 되잖아. 80원. 그죠? 80원 빼면 40원 남잖아. 80원 뺀다는 거는 반대편에. 뺄 때는 반대로 여기에다가 보험료 80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장부에 120원 있었는데, 그죠? 이래 돼 있잖아, 지금. 우리 장부에 지금, 그죠? 9월 1일 날 보험료가 120원 있었는데 12월 말에 와서 80원 대변에 들어가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남아있죠? 40원 남잖아.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자리에, 그죠? 여기에 비어 있잖아, 그죠? 요 자리에는 80원 내년 거잖아. 내가 미리 줬죠? 무슨 보험료? 예, 맞습니다. 선급보험료랍니다. 80원 이렇게. 요걸 우리가 선급 비용이다 하기도 하고, 선급 비용. 그럼 선급 보험료라 그랬잖아, 그죠? 보험료는 무슨 계정이죠? 비용 계정이죠. 근데 앞에 선급이 붙으면 뭐죠? 자산이랍니다. 자산. 아시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요걸 우리가 이연 자산이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선급이 붙었다, 그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요 네 개가 나옵니다. 먼저 지급한 비용, 뭐 보험료, 그죠? 요 보험료라든지 임차료 같은 거, 선수 먼저 받은 임대료 같은 거, 이런 거 수익, 미지급 비용, 그죠? 네 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요게 연말에 수정할 사항이다. 앞에 선급이 붙었으면은 자산, 선수는 뭘까요? 먼저 받았으니까 뭐 줘야 되잖아. 부채. 미수는 안 받았으니까 자산. 안 줬으니까 부채. 요거는 비용 수익을 하지 않고 요거는 자산, 부채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선급과 미수가 붙은 거는 자산, 알겠죠? 선수와 미수가 붙으면 뭐라 한다? 부채.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는 자산, 요거는 뭐라 한다? 부채. 그리고 이 계정은 선급과 선수는 다음으로 넘기게 되잖아. 그죠?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음으로 내년 거 미리 주고 미리 받았잖아. 먼저 내년 걸 내가 미리 줬고 내년 걸 먼저 받았으니까 다음으로 넘겨야 되죠. 다음 년으로 이연시킨다. 그래 이연 계정이라 합니다. 이연 계정. 예. 요걸 아직 안 받았죠? 안 줬죠? 앞으로 받아야 되고 앞으로 줘야 됩니다. 그죠? 앞으로 그걸 뭐라 한다? 예상 계정. 예, 요거. 그래서 이런 거, 그죠? 앞으로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예, 기억하세요. 선급, 선수, 미수, 다시 시작.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선급은 무슨 계정? 자산, 선수는 부채, 미수는 자산, 미지급은 부채.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요걸 수정분계를 하는 겁니다. 예, 수정분계 요거. 이렇게 한다. 알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 회사는 이랬습니다. 9월 1일 날, 이거 보험료를 미리 줬잖아. 그죠? 우리 회사는 이 보험료를 1년치를 먼저 줬죠.
먼저 주면서 이렇게 분개했답니다. 선거보험료로 분개했다. 이렇게 120원, 대변에 현금 120원. 그죠?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니까 잘못하면 헷갈리죠. 그죠? 그 기업에서는 요래 해도 되고 요래 해도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알겠죠? 요거 우리가 비용 처리했다. 요거는 무슨 처리? 자산 처리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거보험료를 했을 때는 어떤 수정분개를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날 현재 내가 미리 준 돈은 120원이었잖아. 그렇죠? 요날 현재는 120원을 미리 줬지만은 오늘은 이날입니다. 그죠? 이날 현재, 이건 날짜가 지났잖아. 요날 미리 준 게 얼마죠? 80원이잖아. 오늘 현재 와서 보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 선거보험료가 이제는 120원이 아니고 얼마가 돼 있죠? 80원 돼 있잖아. 요걸 80원으로 고치는 겁니다. 다시. 이날 9월 1일 현재는 내가 미리 준 돈이 120원이지만은 오늘 이날이잖아. 그죠? 이날 현재 미리 준 거는 요거잖아. 그렇죠. 그죠? 그냥 80원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고치기 위해서 120원을 80원으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얼마를 빼야 될까요? 40원. 그죠? 40원 빼면 되죠. 빼미가 대변에 선거보험료 40원. 그죠? 40원 이렇게. 하고 나면 요 40원은 금년에 발생한 보험료다. 그죠? 그래서 보험료 40원입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수정분개다. 자, 그러면은 요 왼쪽과 오른쪽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전혀 반대잖아. 그죠? 선거보험료, 보험료, 이거는 보험료, 선거보험료고 금액도 반대가 돼 있죠. 그죠? 전혀 반대다. 그럼 이게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 요령을 알게 되게 보세요. 요게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우리 회사는 보험료를 1년분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또는 선거보험료를 했다는 말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요게 안 주어지면 답이 두 개 나와버립니다. 요게 주어지면은 보험료면은 뭐라 한다? 선거보험료. 그렇죠? 선거보험료를 하면은 뭐하고? 보험료. 이렇게. 그래서, 그럼 문제에서 요 말이 주어지니까, 요게 주어지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는 요령은 보험료로 처리했다 하거들랑 뭐라 한다? 시작. 선거보험료. 아셨죠? 선거보험료를 하자. 그럼 선거보험료를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로 뭐라 한다? 보험료. 이렇게. 알았죠? 그럼 선거보험료 미리 준 거 오늘은 이날입니다. 이날 현재 미리 준 건 얼마? 80원. 그렇죠? 요날 현재 보험료입니다. 그죠? 원래 보험료 얼마? 40원. 답이 나왔다. 답. 요게 답입니다. 자, 보험료면 뭐라 하고? 선거보험료. 선거보험료 뭐라 하고? 보험료. 요거는 먼저 좋은 거잖아. 먼저 좋은 건 얼마? 80원. 원래 보험료 얼마? 40원. 요것만 알아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대변은 선거보험료 80원, 대변은 뭐죠? 보험료 80원. 알겠죠? 요래 되어 있죠. 그죠? 보험료 80원. 보험료 40원. 여기 뭐에 있다? 선거보험료 4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하나 더. 요게 보험료가 나오기도 하고 임차료가 자주 나옵니다. 임차료. 이렇게 임차료. 문제에서 똑같잖아. 그죠? 임차료 나왔다. 선거임차료. 선거임차료 나왔다. 뭐 한다? 임차료. 알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하는 요령.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잠깐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예. 자, 교재 한번 보세요. 62페이지 한번 봅니다. 62쪽. 62쪽에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10번 한번 읽어보세요. 9월 1일 날 12개월분 화재보험료 9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딱 나오고 보험료 그 힌트잖아. 그죠? 보험료 나왔죠. 그죠? 9월 1일 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수정분계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보험료로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다 같이 뭐라 한다. 시작. 선급보험료. 이래 하는구나. 일단 선급보험료를 딱 찾아보면은 1번 아니면은 3번이 답이죠. 그죠? 그럼 금액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선급 먼저 좋은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1년에 96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8만 원이죠. 한 달에 8만 원인데 미리 준 거는 내년 거니까 8개월이잖아. 8, 8이 64. 그래 8개월 치니까. 그렇죠? 64만 원. 답. 이렇게. 다시. 1년에 96만 원이니까 한 달에 8만 원이잖아. 그죠? 한 달에 8만 원인데 선급인 거 내년 거잖아. 내년 거. 그렇죠? 오늘은 12월 말일입니다. 우리 회계 원리 할 때는 항상 오늘 하면 언제다? 오늘은 언제? 12월 말. 알았죠? 내년 거니까 8개월이잖아. 그죠? 8개월 분지. 그럼 8, 8이 64. 아셨죠? 그죠? 그 답은 4번이잖아. 3번이잖아. 대변은 보험료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11번. 자, 이번에 11번도 한번 보세요. 시험 이런 나오면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 교재에는 기출 문제가 일부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으니까 그 하면서 제가 또 필요한 부분을 풀어드릴 겁니다. 11번.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선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이번에는 그죠? 10월 1일 날 선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12월 말에 수정분계는 선급 보험료를 했으면 뭐라 했고? 보험료. 그죠? 보험료. 예. 알겠죠? 보험료. 그 보험료는 올해 거다. 그죠? 올해분. 올해는 11, 12, 3개월. 그죠? 올해 거 3개월이잖아. 한 달에 10,000원. 3개월은 얼마? 3만 원. 그죠? 답. 보험료 3만 원 찾아면 답이 나오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1번밖에 없죠. 대변은 선급보험료. 알겠죠? 그죠? 요것만 딱 찾아보면 답이 나오잖아, 벌써. 그죠? 요렇게. 아셨죠? 예, 보험료 3만원. 선급보험료, 여기에 주어지니까, 보험료로 처리했다 하거들랑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면 뭐라 한다? 보험료. 알겠죠? 요래 하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14번 한번 보세요. 14번. 14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4번 문제. 예, 11월 1일 날 6개월치 임차료를 9만 원 지급했다고. 6개월 부입니다. 이번에 6개월치 그죠? 6개월 부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그죠? 한 달에 15,000원. 아래와 같이 분계했다. 수정 분계 옳은 거 찾아봐라.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아래 박스를 보니까 선급 임차를 해놨네. 그죠? 우리 회사는 이걸 집세를 지급하고 선급 임차를 했다. 반대로 뭐라 하자? 임차료. 임차료는 올해 거. 올해. 금년 겁니다. 그죠? 6개월이면 한 달에 얼마? 15,000원. 1개월에 15,000원인데 올해는 11월, 12월 두 달치죠. 15,000원 두 달에 얼마? 3만 원. 그죠? 임차료 3만 원 답이다. 아시겠죠? 그죠? 답. 임차료 3만 원. 그럼 차변에 임차료 3만 원 나왔다. 답이 나왔죠? 대변은 뭐가 되고? 선급 임차료. 1번 답. 이렇게 분계하는 겁니다. 이걸 수정 분계.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요런 모양 문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 16번.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다. 그죠? 보세요. 기중에 소모품을 15만 원 구입하면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자, 우리가 이제 분필 같은 이런 소모품을 구입할 때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죠. 그죠? 소모품 이거는 자산 계정이고 소모품 B 하면 이거는 비용 계정이죠. 알겠죠? 자산과 비용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소모성이 있잖아. 그죠? 소모성. 우리 학원에서 분필을 사왔다는 거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문구점입니다. 문구점에서 샀다면 이거는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 그렇죠? 그걸 팔기 위한 자산이니까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소모품.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요래 처리했으면 반대로
비용 처리했으면 자산으로 거꾸로 하면 된다. 그죠? 예.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세요. 원리는 똑같다. 16번. 소모품 15만 원을 구입하면서 이를 비용으로 했다. 비용을 했다는 거는 뭐로 했단 말이죠? 소모품 B로 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소모품 B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소모품 B로. 그러면 자, 소모품 B로 처리했으면 결산자는 뭐라 한다? 반대로 뭐라 하죠? 소모품. 이렇게. 소모품. 알았죠? 그러면 소모품 하는 거는 자산이잖아. 자산이라는 거는 남아있는 거. 15만 원 중에서 썼는 거 얼마 썼죠? 7만 원 썼잖아. 아니지. 사용분이 지금 7만 원이잖아. 그죠? 썼는 게 7만 원 썼으니까 미사용분 얼마죠? 8만 원 남아있죠. 남아있는 거 3만 8만 원 하면 되지. 그죠? 소모품 8만 원. 알았죠? 그럼 대변은 뭐가 되고? 소모품 B 8만 원 이렇게. 소모품 8만 원, 소모품 B 8만 원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위에 문제 한번 볼까요? 15번. 어떤 기업이 있는데 시산표에 소모품은 1350원, 소모품 B가 제로다는 거는 없다. 그죠? 장부에 제로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를 처리했다? 소모품으로 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소모품으로 1350원 처리했다. 그러면은 결산 수정 분계를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뭐라 하자? 소모품 B 반대. 비용이죠. 썼는 거. 사용. 그죠? 소모품 B는 비용 썼는 겁니다. 그죠? 기말에 재고가 600원 남아있다. 그러면 얼마 썼단 말이죠? 그렇죠. 750원 썼지. 썼는 거. 비용 처리했는 비용이니까 썼는 거. 750원 대변 뭐 되고? 소모품 750원. 차변의 소모품 B,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요런 수정 분계. 요게 바로 뭐냐? 기말에 우리가 수입 비용의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서 딱 정리하세요. 예,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우리 쉬었다 합시다.